제가 좀 찾아보니까 데미모어였죠. 네. 데미모어가 61살이 됐는데 데미모어도 이런 노화의 고민에 빠진 거죠. 근데 우리랑은 좀 다르게 EV를 시술을 했더라고요. 어디요? 그 누나가 목이 두꺼운데 목. 목을 좀 크셨나? 정답이 무릎이에요. 무릎이요? 무릎을 탱탱하게 만드는 시술을 했어요. 무릎이요? 무릎을 어떻게 해야지? 나이가 들면 피부도 처지지만 안에 있는 피하 지방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무릎이 예전에는 저렇게 탱탱했던 젊은 무릎이 점점 우리 막 원숭이 모양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렇게 좀 울퉁불퉁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또 수술을 해서 저렇게 매끈하게 바꿨다고 합니다. 아 무릎은 상상도 못 해본 일이네요. 젊어지고 싶은 게 사실은 모두의 욕심이기 맞아요. 때문이겠죠. 뭐 너무요. 크건 작건 간에. 그래서 제가 또 사진 한 장을 준비를 했거든요. 양쪽의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닮은 사람인데 전혀 다르죠. 젊을 때랑 이제 나이 들어서 나이 들었을 때 네. 사실은 이분들은 일란성 쌍둥이에요. 이게 동갑인 거죠. 어머. 동갑.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유전자적으로 보면은요 거의 똑같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 비슷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 의해서 외모가 바뀌고 그 외모의 차이가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수명에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젊게 또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운동하자고 할 거죠. 그러게. 그 얘기만 안 하면 참 좋겠어. 물리치료 받으라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니죠? 파도고 콩하고 수수하고 이게 견과류 다 들어갔지. 아, 견과류를 그래가지고 간단히 먹기 위해서 이렇게 간편으로 이렇게 만들었지. 아, 근데 냄새 진짜 고소하고 너무 맛있겠네요. 근데 이거 그럼 어디 뭐 타서 드세요? 그냥. 아니면 뭐 그냥 아, 고고 씹어. 그렇게 먹으면은 여기다 타서 먹을 생각이 없어. 와 진짜 고소하고 맛있는데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뭡니까? 요건 저 양파 껍질. 양파 껍질. 이렇게 좋다고. 양파 껍질에 나는 달콤하니 맛있네. 이 맛이 굉장히 들어가지고. 아 진짜 선생님 앞으로도 건강 잘 챙기셔서 또 우리 아파트 또 이렇게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이소룡 같으셨어요. 대단하다. 진짜. 나 이렇게 왜 잔근이 차차차 멋있어. 오 너무 멋있다. 근데 저렇게 과격하게 많이 운동을 하셔도 괜찮으실까가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하루아침에 과격하게 운동을 하시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서서히 조금씩 강도를 올리셨으니까 문제가 없고요. 우리가 이제 뭐 어르신들일수록 근육이 많은 분들이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근육이 적은 하위 25% 비해서 사망률이 적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맞는 수준, 그래서 좀 가벼운 근육 운동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아니 전원 생활 속에서 이제는 피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영 씨가 챙겨주신 게 엘라스틴인 거죠? 네, 제가 1일 팩이 좋다고 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제가 부지런하진 못해가지고 이 엘라스틴을 꼭 챙겨 먹고 있어요. 마시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어쩐지 피부 좋은 분들은 그러니까 뭐 자기만의 꿀팁이 하나씩 결국엔 다 있었어 진짜. 제가 이제 예전에는 수분 크림, 뭐 영양 크림 이렇게 바르는 것만 신경 그렇죠. 썼어요. 그런데도 건조했어요. 그래 건조해. 속 안이. 세수하고 바로 화장품 안 바르면 막 너무 땡기고. 근데 확실히 좀 꾸준히 먹고 나니까 그런 게 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땡김이나 이렇게 건조함, 네네. 속이 좀 그 탱탱해지는 속당김이라고 느낌?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CF에선 세수할 때 예쁜데 실제로는 막 너무 건조하니까 그럴 때 이슬 씨가 항상 나오거든. 혼자 있으면. 아 이게 속 당기면은 되게 답답해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공감하죠, 완전히. 네. 다 CF야. 현영 씨 얘기한 것 중에 포인트가 네. 꾸준함이에요. 근데 사실은 좋은 것들을 바르고 먹는 게 모두 네네. 도움이 되겠지만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좋은데요. 드신다고 하는 엘라스틴 같은 경우도 효과를 보는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대부분은 그래도 8주 이상 복용을 했을 때 효과거든요. 실제로 제가 찾은 연구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본인이 피부가 노화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건강한 50대 성인들을 대상으로 8주 동안 꾸준히 엘라스틴을 섭취를 하게 했어요. 물론 좀 개인차는 있겠지만 피부 탄력도가 최대한 25%까지도 늘어났다라는 보고가 있으니까 꾸준히 관리를 하시면 좀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잠깐 그럼 소영 씨랑 저랑 지금부터 한 7, 8주, 8월 8주? 먹고 9월에 여기 팍 리프팅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개인차는 있지만. 무조건 여기부터. 8주. 그래서 피부는요, 겉보다 좀 속을 잘 채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피부는 표피하고 진피로 나눠져 있는데 진피가 이제 안쪽에 있는 거죠. 이 바깥쪽 피부에 아무리 뭐 수분크림, 영양크림 잘 발라줘도 진피층까지 도달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쪽을 좀 잘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맨날 셰프 이너뷰티 맞아. 속 안을 채우세요. 네. 그게 그 맞아요. 얘기예요. 건강한 피부의 핵심은 탄력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병원을 찾아오는 40대에서 60대 여성들의 고민도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이제 처진다, 탄력이 떨어진다, 이게 굉장히 고민이신데요. 이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는데 가장 핵심이 진피층에 있는 이제 엘라스틴이라고 또 할 수가 있어요. 엘라스틴은요, 콜라겐, 히알루론산과 함께 피부를 구성하는 3대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콜라겐이 피부를 지탱하는 뼈대의 역할을 한다면 엘라스틴은요, 이 콜라겐을 꽉 묶어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하네. 제 아내가 처음에 엘라스틴을 먹는다고 했을 때, 뭐 그런 것까지 챙겨 먹는. 아니, 사실 엘라스틴 예전에 안 먹고도 잘 살았잖아요. 해야 뭐 최근에 이제 콜라겐 뭐 이런 게. 근데 맞아. 야, 엘라스틴까지 먹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때요? 드신 피부를 보니까 어때요? 저는 아직 효과를 보고 있지는 않지만 아내를 봤을 때는 챙겨 먹어야 돼. 그러니까. 드신 피부를 봤으니까 역으로 엘라스틴이 빠진 피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요? 사진 한번 준비했거든요. 몇 살로 보이세요? 저희 할머니. 할머니랑 비슷한데. 8, 90대. 89세. 네.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중에 가장 어린 사진일 거예요. 진짜? 26세 사진이에요. 믿기세요? 어떻게 몰래 카메라에 뭐 말도 안 무슨 어떻게 저기 여기 턱주름 보세요. 그쵸. 근데 심지어 이분의 5년 전 사진 제가 현희 씨한테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5년 전이고요. 어머! 오른쪽이 26살 사진이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그냥 정상적인 피부를 가지고 계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 푸드 알러지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면서 5년 안에 저렇게 왜냐면 검사를 해보니까 선택적으로 엘라스틴이 파괴가 됐대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엘라스틴이 하나 있고 없고가 저런 차이가 나오는 거죠. 챙겨 먹어야겠다. 저는 뭐 얼굴도 얼굴이지만 이렇게 목주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보면 얼굴은 숨길 수 있어도 목은 못 숨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목이 만약에 주름이 진짜 목이 길어서 그래. 목 짧으니까 주름 하나도 없잖아. 저는 목이 짧으니까 발상이네요. 주름이 하나도 없어. 주름이 하나도 없더라고. 목이 길어서 그래. 아니 이렇게 목 같은 데는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그쵸. 하게 돼요. 얼굴은 어떻게 시술로 해도 목주름하고 손주름은 네, 내 나이를 그치, 속일 수 손보면.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목주름이 이미 생기기 시작하면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요. 항상 특히 있을 때 잘해야 되는. 네, 가로주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지만 특히 세로주름 있죠. 세로주름은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약간 높게 잡으면요, 베개를. 맞아요. 그 베개의 높이를 조금 낮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수그리고 있다 보니까 여기 가로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베개하고 이거 보는 시간을 좀 줄이고 스트레칭 좀 잘하면서 얼굴 뭐 바를 때요. 목도 같이 좀 발라주세요. 목도 피부에 네. 소중하게. 네. 저는 특히나 서양인들이 특히 손이 되게 빨리 늙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외선이 아무래도 심한 동네 사시는 분들은 맞아요. 손이 진짜 빨리 노화가 네.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노화로 인해서 엘라스틴하고 콜라겐이 퇴화가 되고 감소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늘어나는 능력 있죠. 이렇게 쫙 늘어난 능력은 50%가 감소를 하는데요. 늘어났다가 회복되는 능력. 그러니까 탄성은 75%나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부에는 콜라겐이 한 7, 80%가 차지를 하는데 엘라스틴은 한 2에서 4%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이게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엘라스틴이 부족하게 되면 피부의 탄성도가 확 줄어들고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엘라스틴이 정말 작지만 강한 거네요. 제가
지금이라도 이거를 50이 넘었지만 지금이라도 이걸 좀 채워줘 늦지는 않은 거예요. 괜찮다고 좀 해주세요. 왜냐면 사실 엘라스틴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살면서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더 살수록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말 완전히 아까 그 질병 사례처럼 생기지 않는 한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늦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아기 때에 비하면 모두가 다 늦은 거니까 더 많이 감소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관리를 좀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먹으면 사실 얼굴뿐만 아니라 이제 온몸의 탄력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게 팔뚝살. 그런 거에도 연관이 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엘라스틴은요. 여기도 여기는 이 피부에도 도움이 될 피부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제 엘라스틴이 존재를 하죠. 여러 조직의 탄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엘라스틴이에요. 그러니까 엘라스틴은 그 대동맥, 아주 커다란 동맥이거든요. 거기에 30에서 57%, 그리고 주요 혈관에는 28에서 32%가 있고요. 그리고 인대 있죠. 근육 이제 끝에 붙어 있는 거, 거기에는 50%나 있는 게 바로 엘라스틴입니다. 이렇게 전신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폐에도 3에서 7%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을 했을 때 체내에 엘라스틴이 부족하게 되면 전신 건강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식을 아는데 사실 이 엘라스틴이라는 게 콜라겐과 함께 섭취를 했을 때 효과가 좋다라고 들었거든요. 현연 씨도 알고 계셨더라고요. 네, 저 콜라겐도 진짜 꾸준히 먹었거든요. 아 진짜? 콜라겐과 먹어야겠어. 엘라스틴을 같이 함께 먹으면 너무 좋다 그래서 섭취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알게 됐어? 그런 건 어디서 찾아봐요? 관심을 갖고 이제 빠른 정보와 함께 이제 하루라도 빨리 실행을 하는 게 진짜 젊고 탱탱한 피부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나는 오늘 알았어. 현실아 난 오늘 알았어. 근데 좀 엘라스틴에 대해 찾아보면 콜라겐을 같이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콜라겐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탄력섬유거든요. 지지대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콜라겐이 없는데 엘라스틴만 먹는 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거고 콜라겐만 먹고 엘라스틴이 부족한 것도 도움이 안 되겠죠. 세트네. 짝꿍 같은 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좀 이런 관련된 연구들을 찾아보면 동양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아요. 뭐 눈가주름이나 피부 처짐과 같은 피부 노화 현상 때문에 고민이 있는 40에서 60세까지의 일본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 엘라스틴을 콜라겐과 함께 꾸준히 섭취를 하게 한 거예요. 한 8주 정도 한쪽은 콜라겐 단독, 한쪽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같이 먹게 했을 때 같이 먹은 곳에서 훨씬 더 효과가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눈가주름 같은 경우는 같이 먹었을 때 무려 15배나 더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네, 시너지 효과가 확실히 있겠죠. 뿐만 아니라 수분량이나 피부결 개선과 같은 좀 우리가 피부 노화를 생각했을 때 생각하는 전반적인 고민들을 함께 해결을 해줬다고 하니까 좀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은 좀 개인에 따른 차이가 있으니까 나도 무조건 15배 좋아질 거야. 요거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름철이 되면 높아지는 기온만큼 피부 탄력도 축축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럴 때 엘라스틴을 꾸준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수분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름철이 됐을 때 수분 공급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을 좀 자주 마시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 않은데 또 엘라스틴 먹으려면 또 물을 먹으니까 또 수분 섭취하는데 좀 아 진짜 자상하시다. 엘라스틴을 타줘야지. 사실 근데 저희가 엘라스틴을 여러 번 공부를 했었는데 사실 엘라스틴이라고 해서 다 같은 엘라스틴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건테크 아내로서 또 연진쌤이 지난번에 알려주신 거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엘라스틴 중에서도 가다랑어에서 추출한 엘라스틴이 좋다라고 말씀하신 거 맞죠? 맞아요. 근데 하나 더 있는데 뭐였지? 가다랑어에서 추출한 게 데스모신과 이소, 이소데스모신이 그래, 맞아. 많아서 좋다. 데스모신 이데스모 뭐라도 무슨 신이에요? 그게 무슨 신이에요? 탄력계 어떤 무슨 신인가요? 이름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어떤 신을 모셔야 되는지. 이소데스모신의 탄력을 찾아주세요. 네, 이게 이름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게 피부 탄력을 지켜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아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논문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보이시죠? 실제로 가다랑어에서 추출한 엘라스틴이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는지 연구한 결과예요. 그 결과를 봤더니
그러니까 눈 주름과 피부의 건조함을 호소하는 여성 20명에게 가다랑어에서 추출한 엘라스틴을 4주 동안 섭취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봤더니 눈가 주름의 양은 6.1% 감소, 주름의 깊이는 3% 감소를 했고요. 주름의 너비는 5% 감소됐다고 합니다. 뭐 개인차가 있는 거는 당연하겠죠. 아니 지금 이거 얘기 들으니까 막 전반적으로 지금 다 탄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희 씨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제발 좀 주세요. 예. 먹고 싶어요. 가다랑어 들어간 걸로 나 주세요. 지금 눈가 주름 시작되는데 좀 가다랑어 네. 좀 주세요. 와우. 상콤해. 물에 타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몸에 이렇게 좋은데 맛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맛이 왜 이렇게 맛있어? 아니 아까 그 현영 씨처럼 물에 타서 한번 먹어볼래요. 이온 음료 같은 네. 느낌? 이 엘라스틴 너무 맛있어서 사실 저는 끝없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섭취할 때 좀 주의사항 없나요? 엘라스틴은 주로 가다랑어에서 주로 추출을 하기 때문에요. 어류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과다 섭취를 하게 되면 속쓰림이나 뭐 복통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적정량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병들고 노화한 세포가 사라져서 새로운 새 세포가 나올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얘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좀비처럼 남아서 계속 얘네들이 기능도 못하는 주제에 자리를 차지하면서 축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좀비 세포는 이름뿐만이 아니라 생긴 것도 실제로 무시무시하거든요. 불가사리 같아. 너무 다르죠. 불가사리 같아. 너무 다르죠. 왼쪽에 보이는 세포가 이제 정상 세포예요. 동그랗고 통통하게 돼서 이제 자기 할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좀비 세포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진짜 불가사리 같기도 하고 이렇게 늘어져 있고 조각나 있고 그러니까 눈으로도 보이듯이 이렇게 손상돼 있는 좀비 세포는 당연히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좀비 세포는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까지도 좀비화를 시켜요. 실제 좀비 세포 한 개가 감염시킬 수 있는 정상 세포의 수가요. 무려 15,000개나 돼요. 한 개가 15,000개를 감염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영화 같은 거 보면 원래 좀비 한 명만 있어도 주변 사람들을 죄다 물어가지고 좀비 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와 진짜 이름값 하고 와 진짜 너무 무섭다. 이름값 하는 맞아요. 이 좀비 세포는 우리 몸속에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염증 매개 물질들을 분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성적인 염증 상태로 만든다는 거죠. 기능이 떨어지고 염증성 질환은 물론이고 나중엔 대사성 질환이나 좀 더 지나가면 혈관 질환 같은 것도 유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염증화된 좀비 세포가 혈액을 타고 막 돌아다니다가 얘가 관절로 가요. 그럼 관절염이 되겠죠. 그리고 모낭으로 가요. 그럼 모낭이 제기를 못하면 탈모가 와요. 모낭이 역할을 못하면 새로 털이 안 나니까. 게다가 피부에 갔을 때는 콜라겐을 파괴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시는 주름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염증을 유발하고 노화를 촉진하는 독성 물질들을 정상적인 세포에 전달을 해서 각종 만성 질환은 물론이고요. 정말 심할 경우에는 암과 같은 주기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속에 좀비 세포가 생기면은요 노화를 부추기고 건강을 또 안 좋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상관관계를 밝힌 실험이 있습니다. 좀비 세포를 줄여주는 약물을 실험주에게 투여했더니 다른 주에 비해서 수명이 36%까지 연장됐고요. 심장이나 신장 같은 장기까지도 건강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좀비 세포가 없어져야 오래 살고 건강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와, 좀비 세포가 있고 없고가 뭐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 몸속의 건강 기둥, 이 기둥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 바로 기둥이 뭐냐면요. 콜라겐이고 그 콜라겐을 좀비 세포가 야금야금 갉아서 고갈시켜 갑니다. 여러분, 이 콜라겐은 뭐 동안의 필수 요소는 물론이고요. 우리의 전신을 지탱하는 기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그냥 콜라겐이 미용에 좋다고만 알고 있었지 전신의 기둥이라고까지 표현해서 좀 놀랬거든요. 그렇죠. 콜라겐은 사실 우리 몸에 있는 전체 단백질 중에 3분의 1이 바로 이 콜라겐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구성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긴 다리 아시나요? 금문교. 근데 이렇게 길고 거대한 교각이 이 무게를 도대체 어떻게 견디나 궁금하잖아요. 지탱을 하고 있는 철근 와이어가
삼중 나선 구조로 꼬여있는 이 와이어 형태로 있었던 거예요. 와이어 이렇게 돼 있는 네, 콜라겐 역시도 비슷하게 삼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한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께가 한 1mm 정도밖에 안 되는 콜라겐 섬유도 무려 40kg의 무게와 이 장력을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탄성과 이 장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60조 개의 세포가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서 늘어지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세포의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강한 탄성을 갖고 있는 이 콜라겐이 우리 몸속 어디에 있는지 이것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얼만큼이나 분포되어 있는지 네. 요거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힘이 제일 세 보이는 이상훈 씨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이쪽으로. 힘이 제일 세 보이는 이상훈 씨가 와보세요. 이상훈 씨가. 자 일단 콜라겐이 어딨냐? 콜라겐 일단은요 피부 중에서 진피층. 자 여기에 자 90%가 90%가 여기 피부에 90%. 바로 콜라겐으로. 전신이요. 네, 슈퍼맨이 얘기한 듯 여기 이제 이두박근. 그렇죠. 이게 뭐예요? 근육이 얼만큼 있느냐? 근육의 80%. 요게 이제 또 콜라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짜자자, 잇몸. 잇몸의 60%에도 콜라겐이 들어있고요. 요거 난감한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방광. 방광에 57% 콜라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무릎 연골, 연골 53%, 피라고 하는 이 혈관에 20% 콜라겐, 손톱과 발톱도 콜라겐, 중요한 부분, 자 여기, 거기. 자 머리카락 콜라겐으로 되어 있고요. 아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거의 대부분의 부위에 콜라겐이 없는 곳이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콜라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콜라겐이야. 콜라겐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일단 물 2잔을 준비했어요. 이게 우리 몸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한쪽은 그냥 일반 맹물이고요. 한쪽은 제가 콜라겐 가루를 이렇게 듬뿍 떠서 그러니까 콜라겐이 풍부한 몸과 콜라겐이 고갈돼 있는 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각 컵에 달걀 노른자를 하나씩 넣어볼 거예요. 달걀 노른자를 넣어보고 콜라겐이 부족한 몸에다가도 똑같이 계란을 하나 넣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48시간을 기다리면 됩니다. 예? 48시간 기다리면 여기서?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동일한 조건으로 48시간 동안 둔 결과를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러면 우리 몸에 콜라겐이 풍부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48시간을 경과를 한 거거든요. 보이시나요? 안 터졌어. 탱글탱글하죠? 우와.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딱 봐도 되게 탱글탱글? 제가 눌러도 푸딩 같은 식감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몸속에 콜라겐이 좀 부족했던 상태를 보면은요. 늘어졌죠. 올라올 때부터 모양이. 이미 올라올 때부터 애가 힘이 없다. 그렇죠. 아까처럼 탱글탱글하게 올라오지 않고 장력이 이미 이렇게.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콜라겐이 풍부하지 않으면 우리 세포들이 재생이나 또는 이제 보충이 덜 되니까 세포들이 죽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사실 저는 꽤 오래전서부터 이 콜라겐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20대부터 신경 써야 된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주름만 생기는 게 아니라 몸속 콜라겐이 그냥 나이 들수록 저절로 우리 몸속에서 콜라겐이 줄어들게 됩니다. 20대 중반, 여태까지는 몸에 콜라겐이 이렇게 꽉 차 있다가 이후부터는 1년에 1%씩 줄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40대 중반이 되면요. 20대의 절반 정도로 뚝 떨어지고요. 완경이 찾아오는 50대 이후에는요. 콜라겐의 무려 30%가 완경 이후 5년 이내에 확 감소되게 됩니다. 외형적으로요, 주름이 생기고요, 탈모가 생기게 되고요, 내부적으로는 심장이나 뇌와 같은 장기의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그야말로 우리 몸속 구석구석이 노화의 핵폭탄을 맞았다,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슬퍼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우리 특히 여성들은 미용
뭐 이쪽으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만만히 볼 게 아니네요. 그러네요. 저는 육류 콜라겐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김하영 씨가 챙겨 드시는 건 조금 종류가 다르잖아요. 어류로 갔잖아요. 그리고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라는 것도 따로 챙겨 드셨는데요. 이건 좀 더 크기가 작은 생선 껍질에서 주로 추출을 한 어류 콜라겐이에요. 육류 콜라겐 같은 경우는 콜라겐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구성을 하고 있는데 육류 콜라겐은 3,000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결합한 고분자 구조예요. 굉장히 크기가 크다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어류 콜라겐은 500개에서 1,000개 이하 정도의 작은 아미노산만이 결합을 하는 저분자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기가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육류 콜라겐보다 크기가 작은 어류 콜라겐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흡수율이 더 높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밑이 우리 몸 속이고요. 요 위에 있는 거름막, 이게 이제 소화기관에 있는 소화세포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이제 덩치가 큰 붉은색의 육류 콜라겐, 그리고 파란색의 어류 콜라겐. 처음에는 돼지 껍데기 먹고요. 좀 육류 먹었습니다. 콜라겐 들어갑니다. 자, 좀 먹어보자. 자, 먹어보자. 자, 제법 먹었어요. 제법 먹었어요. 막히는데 안 들어가는데요? 흡수는 거의 안 됐어요. 자, 그렇죠. 이것처럼 이제 고분자의 육류 콜라겐은요, 먹어도 세포막을 거의 통과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나가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저분자 어류 콜라겐은 어떻게 되느냐? 자, 먹읍시다. 우리가 좀 먹어봐요. 쏙쏙 들어가요. 쏙쏙 들어가.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내 피부 차오르는 느낌이 들어. 자, 이렇게 저분자의 어류 콜라겐은 분자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있는 소화세포막을 쉽게 통과하고요. 피부로도 빨리 가겠죠. 자,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요. 육류 콜라겐의 흡수 간 2%. 자, 그런데 어류 콜라겐의 흡수율은 84%로 어류 콜라겐의 체내 흡수율이 무려 42배나 더 높은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정말 잘하고 계시네. 와, 진짜 이 실험 보니까 제가 칼바람 뚫고 낚시 가가지고 생선 잡아먹었던 저의 이 과거가 너무 뿌듯해지네요. 잘했어. 칭찬해. 잘했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야, 이건 뭐냐? 원래 크기가 작은 이 어류 콜라겐을요,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한번 어금니 깨물고 더 작게 잘라본 거죠. 그래서 얘를 더 작게, 이게 어느 정도 작게 잘랐냐? 머리카락 굵기에 12만 5천분의 1 정도까지 잘랐으니까 이게 진짜 얼마나 작은지 좀 상상해 보십시오.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사람의 피부에 있는 콜라겐과 유사한 구조를 또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흡수율을 최대치로 올리기 위해서 사이즈도 줄이고 구조까지도 유사하게 뭐든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 연구에서 실험용 쥐에게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를 시켜서 체내 흡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단 24시간 만에 피부는 물론이고요. 골막, 연골, 뼈, 골수와 같은 각종 장기에 콜라겐이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제가 나설 차례가 됐습니다. 팩트 체크기 이상훈이 묻습니다. 하영이는 오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영이는 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선택했을까? 첫 번째, 하영이는 왜? 면역력을 위해서. 요즘 같이 이렇게 환절기에는 다른 분들은 막 이렇게 감기도 걸리시고 막 골골대시고 막 이러는데 저는 1년에 감기 한 번 걸릴까 말까 하거든요. 건강 체질이다. 이게 진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먹어가지고 제가 아마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비 세포가 잘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면역력 저하거든요. 우리가 콜라겐이 면역력에 도움을 주면 당연히 좀비 세포도 없앨 수가 있겠죠. 그러면 확실하게 콜라겐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면역력을 담당하고 있는 건 면역 세포예요. 그런데 이 세포의 기질의 주요 성분이 바로 콜라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 세포도 역시 콜라겐이 그 주변에서 잘 지켜준다라고 할 수가 있죠. 게다가 콜라겐 자체가 또 세포 노화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을 줘서 암의 전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생체 방어 기전 같은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요즘은 속속들이 그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콜라겐이 충분해야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도 막고 또 내 몸을 더 활력 있게 만드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거 안 흘러내려요. 오, 뜨뜻한데요? 미지근하죠? 원래 팩이 차갑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왜 이렇게 그러게 팩은 딱 차갑게 하잖아요. 막 깜짝 놀래게. 제가 아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개콘에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어떡해. 개콘으로 나갈까요? 네. 아 이게 고민돼. 이게 계속 맛있는 냄새 나요. 아 이거 뭘로 만들어졌는지 공개해 주시면 안 됩니까? 돼지고기 좋아하세요? 돼지고기 엄청 좋아하죠. 네. 이게 바로- 돼지고기예요? 맞아요. 돼지 껍데기예요. 돼지 껍데기예요. 대박. 껍데기 팩? 이거 처음 들어봤어. 아 껍데기. 네네. 그러고 보니까 껍데기 냄새가 좀 있네. 살짝 나죠. 돼지 껍데기를 이거 그럼 어떻게 하시고 이거 돼지 껍데기 어떻게 뭐 가르셨어요? 네. 돼지 껍데기를 네. 뜨거운 물에 30분씩 1시간 반을 삶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건져서 갈면 이렇게 돼요. 갈 때 저는 유황가루를 넣어요. 유황가루요? 네네. 이제 조금 굳은 것 같아요. 네. 한번 떼볼까요? 네. 어머! 신기해. 뭐야? 오? 콜라겐이 열을 가해서 변성이 되면 우리 젤리 만들어 먹는 젤라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젤라틴 팩 같이 된 거예요. 잠깐만. 나 약간 지금 닭살 돋았거든요. 약간 소름 끼쳤는데. 피부 진짜 좋아졌어. 갑자기 더. 갑자기 도자기 됐죠. 우와. 대박이다 진짜. 좋겠다. 아니. 친구 같은 느낌인데 진짜 여자는 피부가 다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 드는데 관리도 굉장히 철저히 하고 계시네요. 부지런하시네. 저도 예민한 피부기 때문에 딱 원하던 성분인데 이게 성분이 이렇게 화장품 뒷면 보면은 뭐 뭐도 들었다, 뭐 금성분 이런저런 다 거 다 있는데 쟤는 딱 성분이 한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저 주부님께서 바르신 화장품 고효능의 저자극 에센스의 경우에는 피부를 자극하지 않는 안전성에다가 안정성까지 모두 갖췄다고 하니까 저같이 예민한 사람들 바르기에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학 성분 같은 것들이 섞였을 때 피부에 자극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연 추출물 100%면 당연히 피부에도 훨씬 더 예민함을 좀 줄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재생에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혜 씨 얘기하신 것처럼 뭐 보습은 물론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환절기 같은 걸 겪으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예민해지잖아요. 이 피부를 굉장히 빠르게 진정시켜주고 또 붉게 달아오르는 피부나 트러블 같은 것도 잘 진정을 시켜줄 수가 있어서 사실 화장품 좀 안다 하는 여성분들한테는 이미 굉장히 유명한 성분이에요. 그동안은 왜 그냥 아내가 사주는 거나 뭐 이렇게 입는 거 막 쓰고 그랬는데 아니면 뭐 브랜드 좋은 거 막 위주로 맞아요. 하는데 네. 이제는 좀 아는 척 해봐야겠어요. 네.